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심장, 호남 클러스터의 진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삽니다. 반도체로 외화를 벌고 반도체로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 위에 국가 경제 전체를 올려놓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공장을 더 짓고 싶어도 전기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물론 돈은 있습니다. 자그마치 800조 원이 넘는 돈이요. 바로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가 정작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지을 공간을 찾지 못해 전국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그 땅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온 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희생했지만 가장 적게 보상받았던 그 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누군가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마지막 반도체 승부수라 부르고 누군가는 정치 논리가 만들어낸 무모한 도박이라 부릅니다. 그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오늘 저는 실제 데이터와 함께 하나씩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막 다가온 한계 1장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 2026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공개한 숫자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 2,655조 원, SK 2,100조 원. 두 회사를 합치면 무려 4,700조 원이 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중장기 투자 로드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호남권, 서남권에 투입될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걸까요? 배경은 명확합니다. AI 대항해 시대의 개막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구동하는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물량은 불과 몇 년 전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AI 시대 메모리 수요가 기존 계획만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수출 효자 품목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된 지금 반도체 생산 능력 자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 겁니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에서 전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투자 규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투자의 목적지, 수도권이 아닌 호남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도에서 반세기 넘게 공백으로 남아있던 그 공간이 이제 채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도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장 폭발 직전의 수도권, 이미 다다른 한계. 한국 반도체의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들의 생산 거점은 기흥,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청주 등 수도권 및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 반도체 벨트 확장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가 이끄는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프로젝트를 둘러싼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선언한 게 2019년 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첫 삽을 뜬 건 2025년 2월이었습니다.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복판에서 6년을 허비한 셈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토지 보상과 전력, 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력 문제는 더 충격적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전체를 정상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15기가와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 능력의 1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정부 보고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15기가와트 중 40%인 6기가와트의 공급 방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인근 지역들이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고 송전탑을 세우려 해도 통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용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용인 클러스터 하나가 2040년대 이후 필요로 하는 공업 용수는 하루 최대 100만 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정부의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생활공업 용수를 합친 규모입니다. 한강 상류의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자체들은 이미 용수 공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에는 더 이상 공장을 지을 땅이 없고 전력도 용수도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심장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 심장이 뛰게 될 땅이 바로 호남입니다. 제2막 반전의 기회 3장 왜 호남인가? 소혜가 만들어낸 반전의 기회. 왜 하필 호남일까요? 단순히 정치적 보상 논리만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풍부한 인재 공급, 협력사 생태계의 집적, 그리고 교통 물류 접근성. 이 기준에서 수도권은 압도적이었고 호남은 한참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입지 요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인재와 협력사보다 전력, 용수, 그리고 아리백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능력이 핵심 변수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호남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우선 부지입니다. 광주 북구, 전남 장성 첨단 3지구, 빅그린 산업단지,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탄약고, 이전 부지 등 광활한 개발 가능 용지가 이미 확보돼 있거나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수십 년간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동안 호남에는 대규모 산업 용지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소혜가 기회로 둔갑한 셈입니다. 재생에너지 측면도 강점입니다.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일대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잠재량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리백, 즉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무를 이행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반도체 원팀은 2022년 9월부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선언한 이래 최대 10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지 확보와 함께 인프라 준비를 착실하게 쌓아왔습니다. 3년 9개월의 준비 끝에 마침내 그 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4장 찬성론자들의 목소리. 이것은 국가 생존 전략이다.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나 정치적 선심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포화라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마지막 팹 완공 시점을 당초 204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앞당겼고 삼성전자도 2048년을 목표로 잡았던 완공 시점을 2035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이 더 빨리 달리는데 공장은 제때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법적 기반도 탄탄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지역을 반도체 산업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에도 비수도권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할 때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신속 인허가까지 더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보다 오히려 호남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광주 전남은 반도체 패배 기본 조건인 전력, 용수, 인재를 갖춘 곳이라며 설계, 제조, 패키징, AI 실증이 연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이윤이, 국가에게는 지방 소멸 방지가, 지역에게는 수십 년 만에 도약 기회가 주어지는 트리플 윈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림에 왜 반대론이 존재하는 걸까요? 제3막 냉혹한 현실 5장 반대와 우려의 시선, 기업에게 리스크를 강요하는가? 반론의 핵심은 현실론입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입니다. 가장 첫 번째 화살은 인재를 향합니다. 반도체 전공정 팹은 장비만 갖춰놓는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요를 관리하고 공정 이상을 감지하고 R&D를 병행하는 수천 명의 석박사급 엔지니어가 24시간 팹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경기도 평택 이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남으로는 현실적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YTN 보도에 등장한 전문가는 이를 서울 주요 대학 졸업생들의 남방 한계선이 청주라는 씁쓸한 표현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탕정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구축할 때도 고급 엔지니어들의 지방 이주 기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아산보다도 훨씬 먼 호남에서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산강과 섬진강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14억 세제곱미터로 한강권역의 49% 수준에 불과합니다.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계약률은 이미 100%에 달해 여유 수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하나에 필요한 연간 공업용수가 3.9억 세방미터인데 이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연간 전체 공업용 수량인 3.1억 세방미터를 이미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의 24시간 안정 가동이 어렵다는 전력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선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에도 6개의 가스 발전소를 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96%가 수도권 및 인접 지역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앵커 기업이 호남으로 이동했을 때 협력사들이 따라 내려올지도 미지수입니다. 논리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정부는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허물겠다고 했을까요? 6장 정부의 약속, 손해보지 않는 생태계 조성. 정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기업에게 어떠한 희생도 강요하지 않겠다. 오히려 호남에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도록 국가가 직접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100% 책임집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전력 공급시설, 용수 공급시설, 폐수 처리시설 전부가 국비 지원 대상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서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로 수년이 걸렸던 것과 달리 국가가 공식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 만큼 속도와 확실성이 다릅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도 핵심 약속입니다.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데 통상 7에서 8년의 건설 기간이 걸리는데 인허가에서 수년이 허비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활용하면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는 전담 담당관을 내부에 두고 규제를 직접 혁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인재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제학교와 특수목적고 신설,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
고급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하면 인재 이탈률이 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말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지도는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3막 우리의 선택 7장 완공시 기대 효과 앞으로의 30년을 책임질 미래. 이번 발표대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공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지도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전자신문 분석에 따르면 업계는 이번 계획 현실화 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단일축에서 수도권과 서남권의 투트랙 생산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첨단 메모리 생산과 R&D, 서남권은 신규 전공정 대량 생산,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동남권과 대경권은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담당하는 전국 단위 AI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삼성 두기, SK 두기 등 메모리 팹 4기가 들어서는 것에 더해 최태원 SK 회장은 호남 400조 원 투자를 포함해 5년 내 한국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호남에만 425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 미래 에너지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파급 효과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훨씬 넘어섭니다. 앵커 기업이 자리를 잡는 순간 수백 개의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이 줄줄이 따라 내려오는 남행열차가 시작됩니다. 지역 내 자동차, 에너지 분야 기존 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생태계로 전환 흡수되며 산업 구조 전체가 고도화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지역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첨단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 인재 유출의 흐름도 역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애리조나, 텍사스, 뉴욕 등 전력과 용수 여건이 다른 여러 주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분산 배치하며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 단일 수도권 집중이라는 낡은 전략에서 벗어나 전략적 분산과 균형이라는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80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투자가 만들어낼 20년, 30년 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입니다. 8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기대와 현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에는 더 이상 전기도, 물도, 땅도 없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AI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채울 공간이 호남에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카드를 쥐고 있는 것과 그 카드를 제대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인재들이 기꺼이 내려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용수와 전력을 단순 선언이 아닌 실제 인프라로 확보해야 합니다. 수백 개 협력사들이 함께 내려올 수 있는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산업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800조 원짜리 원대한 선언이 역사상 가장 값비싼 미완성 프로젝트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호남에서 힘차게 뛰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전기도 물도 인재도 부족해 멈춰버린 절반짜리 심장으로 끝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지금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날카로운 시사경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사경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